다들 맨날 뭐 좋은 차 끌고 나오고 방송에서 인스타 보면은 뭐 다들 잘 사는 것 같고 뭐 외제차 끌고 다니는 애들도 많고 그 나 자신을 보면 나 자신을 봐봐 한번 스스로 내 자신을 보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요행을 바라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하나? 라고 한번 반문을 해보길 바래. 아까 전에 말했지만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야. 뭐 아니면 도. 부자 아니면 거지. 그래 자기 부자 못되는데 있는 돈이라도 실컷 쓰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10년 즐기고 거지가 되는 길 탁하는 거지. 뭐 길게 해서 20년 즐기고 나머지 30년 40년을 거지로 살겠다 이거지. 부자가 되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야. 부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됐으면 부러운 대상이 아니지. 누구나 부자가 됐으면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자면은 부자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 근데 부자는 1% 많아야 5%야. 그 5%가 되지 않는다고 루저 인생이 아니야. 적어도 가난해지지 말자라는 목표를 잡으라는 거지.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가난해지지 말자. 이거를 포기를 하고 거지가 되는 길을 택한다면 친구의 인생은 정말 비참해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살라고 막 이러지. 아 징징대. 아 뭐 집값 너무 올랐어. 모르겠어. 나 몰라 어떻게. 그럼 뭐 지금 지금 부모님처럼 뭐 옛날 산업화 시대 부모님처럼 그냥 힘들게 맨날 돈만 모으고 콩나물 대가리 막 몇백 원 아껴가면서 살라 이건가? 수도승 생활하는 건가? 즐길 거 즐기지 말라는 건가? 궁상 떨며 살라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럴 얘기가 아니지. 여행 가지 마. 연애하지 마. 술도 마시지 말고 클럽도 가지 말고 명품 쓰지 마. 그럼 나중에 그럼 후회하는 삶을 살라고? 이해가 아니네. 해. 연애해야 돼. 연애 젊을 때 해야 돼. 여행 어릴 때 가야 돼. 아니 나이 들어서도 갈 수 있지만 어릴 때도 가야 돼. 술 마시면 되지. 클럽 가면 돼. 명품 조금만 사면 돼. 이거를 다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어. 후회하지 않을 만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그 방법을 내가 지금 알려줄게. 소비를 해야 되냐. 우리가 돈을 벌면 써야 되잖아. 그지? 부모보다 이제 가난한 세대다. 막 지금 한탄을 해. 아 내가 부모님보다 가난해. 그럼 부모님은 가난하진 않다는 얘기네. 적어도 그거 하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부모님이 가난하면 내가 부양해야 되잖아. 그지? 그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차라리. 근데 부모님보다 가난한 세대가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왜냐? 산업화 시대. 지금 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산업화 시대 때 그때는 전쟁 끝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시대지. 그때는 먹을 게 많지 않을 때였지. 모두가 다 가난한 시대였어. 그러면 그거보다 더 가난하면 지금 뭐 인도나 저기 동남아 인도네시아 저기 빈민층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긴데 그거보다 당연히 그 다음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당연히 그거보다 당연히 덜 가난한 세대가 되는 건 당연한 거지. 그 베이비부머 세대도 산업화 시대. 그러니까 IMF 때 당시를 하면은 97년도지. 97년도 IMF 터졌을 때가 국민소득이 10,000불, 10,000불에서 떨어졌어. 마이너스. 지금 얼마야? 30,000불이 넘잖아. 3배가 넘게 올랐어. 소득이, 국민소득이. 80년대만 해도 월급이 대기업 나와도 100만원이 안 넘었어. 30만원, 40만원 받고 다닐 때였지. 물론 가치가 다르긴, 화폐 가치가 다르긴 했지만 그때는 고도화 성장 시기였던 거지. 저성장. 하지만 지금 이미 선진국이 되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오면 당연히 성장이 더뎌질 수밖에 없는 거지. 유럽이나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성장이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은 뭐 얘기가 조금 다른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선진국들은 성장이 저성장으로 들어간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반에서 꼴찌하다가 등수 10등 20등 좀 공부하면 올리는 건 쉬워. 근데 내가 10등 안에 들어. 거기 10등에서 한 등수 앞으로 올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친구들은 알 거야. 부모보다 가난한 거를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건 당연한 수순인 거야. 당연한. 국가가 발전하면서. 왜냐? 그 전에는 너무 가난했으니까. 베이비부머 세대 부모님들 지금 한 60세, 뭐 50세 부모님들, 뭐 심지어는 40대 부모님, 그치? 40대들만 해도 그 당시에 진짜 뭐 단칸방이나 열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물어보면 태반이야. 라떼는 진짜 단칸방에서 살았어. 이 얘기 나올 거라는 거야. 지금 그렇게 살진 않잖아, 그치? 뭐 그렇게 사는 친구들도 있지만 지금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누릴 걸 충분히 누렸단 얘기야. 근데 거기서 더 점프업 하는 거는 충분히 성장을 한 상태에서 부모보다 더 부자가 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경제 구조상.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할아버지 세대랑 비교하면서 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은 차라리 지금 40대, 50대, 지금 뭐 60대까지도 차라리 우리나라가 동남아처럼 가난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부모님보다 덜 가난할 텐데 그거가 만족스러울까? 과연?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 거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데도 우리나라 청년들은 복지국가를 싫어해.
복지국가 되길 원하지 않아. 이게 정말 아이러니해. 유럽 애들은 복지국가가 당연하다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취약계층이 복지를 무슨 프레임이 잘못 씌워졌고 복지는 사회주의, 빨갱이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갖고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복지를 싫어해. 유럽 보면 서유럽뿐만 아니라 웬만한 유럽 국가는 기본적인 의료, 교육 무상이야. 물론 거기에 이제 서비스의 질에 좋냐 나쁘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무상이라는 거지. 결국 그래갖고 내 이렇게 된 건 다 나라 탓이다, 부모 탓이다.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누구 탓을 하지 말자는 거지. 탓해서 바뀔 거면 탓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면 돼. 근데 이렇게 탓해봤자 바뀌는 건 없다. 나 자신만 더 초라해질 뿐이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고, 가난한 세대. 근데 부모가 만약 가난하지 않다면 다행인 거고, 나중에 적어도 내가 상속받을 자산이 있구나. 물론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모님이 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실 수 있겠구나 라는 위안을 가지면 된다. 자, 나락으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생도 즐기고 미래도 준비하고 이거에 대한 적절한 밸런스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앞에 말했듯이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모르겠다. 집 어차피 못 사는데 집 살 수 있다니까. 그 방법 알려줄게. 문제는 소비다.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 요즘 특히 더.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거에 대한 원초적인 거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탐구를 하고, 인간의 원초적 욕구가 있지. 매슬로우 욕구를 보면 우리 모두 배웠던 거야. 이거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야. 자, 식욕, 성욕, 수면욕, 배설 뭐 이런 거요. 우리 그냥 이거 동물이랑 똑같은 욕구야. 생리적 욕구. 요거를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는 개인적으로 짐승과 비슷하다. 성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강간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지. 식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폭식을 하고, 뭐 수면욕은 뭐 이건 뭐 별개의 문제겠지만, 뭐 배설을 억제하지 못해서 뭐 또 바지를 지리고 이러진 않으니까 뭐 그거까지는 안 돼. 요거는 적어도 내가 인간이라면 요거는 스스로 억제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 컨트롤 못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못해. 이게 기본적으로 컨트롤해야 돼. 먹는 거 보고 눈 뒤집히고 이런다? 문제가 있다. 자신을 컨트롤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뭐 안전 욕구가 이제 뭐 위험, 고통으로부터의 그런 건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치안이 좋기 때문에 괜찮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주거가 안정되지 않으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자꾸 내가 언젠가는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그게 이제 내면 깊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살면서도 불안한 거야. 그냥 계속 약간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뭐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게 이제 소속감 뭐 이런 거지. 이제 내 주위 사람들과 또래들 뭐 사랑을 하길 원하는 것들 등등. 나머지 이제 존경이니 이런 거고, 이제 여기가 이제 가장 여기로 들어가는 욕구는 뭐 여기에 밑에가 충족이 되지 위로 갈 수 있다. 그러는데 밑에가 충족이 되는 거는 이 그릇의 크기는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억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야.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하겠으니까 여기 오늘은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고, 아무튼 이 욕구들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어떻게 배우냐? 스스로 연습을 해야 돼. 예전에 30년, 40년 전만 해도 소비가 많지 않던 시절에서, 물론 그때는 GDP도 낮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도 낮고 뭐 그때는 그만큼 다양한 지금처럼 상품들이 많지 않았다. 그때는 차 누가 끌어? 부자들만 있지. 그땐 차가 없었지. 차 끄는 사람들은 진짜 아주 극소수, 상위 1%, 5% 이내, 5% 이내. 외식? 이때는 뭐 졸업식 때 뭐 짜장면 먹으러 간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 예전에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외식은 지금처럼 뭐 툭하면 밖에 나가서 밥 먹고 그냥 뭐 그러는 게 일상화됐지만, 예전에는 그냥 밖에서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사치의 일부였다. 명품은 남의 나라 얘기였고, 핸드폰은 그때 당시는 없었으니까 90년대만 해도 정말 그 냉장고 같은 핸드폰이 있었지. 그때만 해도 90년대 초인가 이때만 해도 정말 사업하는 돈 많은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벽돌 같은 거, 호캉스 뭐 이런 건 아예 없었고, 해외여행은 자유화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여행도 혹시 부유층만 갈 수 있었던. 그리고 우리 많이 듣던, 우리 때는 라떼는 단칸방에 살았다, 왜 부모는 단칸방에서 6남매가 살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 사실이지. 진짜로 이때 당시는 뭐 지금은 뭐 그런 얘기 하지. 뭐 방 2개 어떻게 애 키우고 살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때는 단칸방에서, 지금 뭐 애도 뭐 많이 나와요 2명인데, 이때는 단칸방에서 막 진짜 여섯 가족이 5가족이 바글바글하게 살았던 그런 시절이. 이때는 뭐 화장실도 밖에 있었겠지.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래도 다 잘 살았던 거지. 다 잘 뭐 이거 이렇다고 아유 뭐 못 살겠어요, 죽어야겠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이번 생은 망했어 이렇게 안 하잖아. 뭐 물론
더 밝은, 이거보다 나아질 거란 희망을 갖고 있었지만 어찌됐든 현실에 적응해서 살았다. 그런 거 보면 인간의 행복은 상대성이라는 거야. 상대적인 거지. 모두가 이렇게 사니까 나도 불행할 게 없어. 근데 옆집 호식이는 비대 있고 막 컴퓨터 있고 그래. 뭐 옆집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 근데 나만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지. 그게 이제 상대적인 거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 그냥 평범하게 누리는 거, 뭐 핸드폰이든 자동차든 뭐 그런 집이든 따뜻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에 에어컨 있고 이런 모든 누리는 거는 40년 전이었으면은 거의 대기업 재벌 회장이 누리는 수준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편차가 많이 줄었어. 대기업 재벌 회장과 심지어 저기 저소득층하고의 누리는 라이프 스타일이 예전처럼 정말 엄청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야. 지금 저소득층도 집에 에어컨 있지. 서민들도 뭐 차는 타고 다니잖아. 뭐 중고 오래된 차지만 뭐 이런 거 하나씩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고, 집에 난방 잘 나오고 뜨거운 물 잘 나오고. 다만 차이는 집이 삐까번쩍하고 넓냐, 지가 변두리 있냐, 그 차이 정도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야. 어마어마하게.